자, 이번에는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에 대한 얘기인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중3 때 우리 배우고 올라왔어요. 일이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위도 똑같이 줄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 거야. 에너지 종류에는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는데, 먼저 역학적 에너지. 우리 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이게 위치 에너지야. 자,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뭐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전기 에너지죠. 자, 열 에너지는 이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화학 결합을 통해서 저장된 에너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탄, 석유, 화학 물질들, 음식물들 전부 다 화학 에너지에 대한 얘기야. 파동 에너지, 그 다음에 뭐 핵 에너지, 우리가 핵 반응에서 여기 이제 보이니? 핵 분열하고 핵 융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반응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를 핵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에너지 전환인데,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형태가 이제 다른 형태로 쉽게 이렇게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걸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자연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현상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았잖아. 그래서 포도당과 같은 화학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죠.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자, 폭포는 이제 높이에 따라서 나타나니까 포텐셜,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어요. 그래서 음식은 화학 에너지죠. 음식물 같은 화학 에너지인데, 이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운동하는데 또는 체온, 열 발생하는데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 세탁기에 이제 전기 꽂았더니 모터가 도네. 운동 에너지로.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전기 꽂았더니 빛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네.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전환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들을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손에 막 달고 살고 있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 충전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전기에다 꽂잖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그 배터리 안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화학 물질들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진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흔들리잖아, 그죠? 그 다음 화면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로, 본체에서 이렇게 점점 쓰다 보면 뜨거워지잖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열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서 이게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뭐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높이, 역학적 에너지에서 돌리면서 전기가 되는 거죠. 전열기는 이 전기를 꽂았더니 열로 발생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태양열 발전 같은 게 이 열 에너지가 또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도 되는 거고.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환의 예시들을 좀 기억을 많이 해주는 게 여기선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에너지가 형태가 달라지잖아, 그죠? 에너지의 형태가 달라지긴 했는데 그 전체 양 바뀐 애들이 뭐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체 양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자, 에너지가 감소했잖아. 그럼 다른 형태로 이렇게 그만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서 같다는 얘기야. 감소한 양만큼. 그래서 전체 양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전환 과정에서 전체 양은 보존되잖아. 그럼 에너지가 전체 계속 일정하게 보존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보존하면 저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이게 열로 바뀌어서 날아가게 되면 그걸 붙잡아서 다시 쓸 수는 없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전체 에너지 보존됐는데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을 절약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동차 봐보세요. 엔진에 이제 연료를 공급하면 그 화학 에너지죠, 그죠? 석유, 화학 에너지, 휘발유, 화학 에너지죠.
자, 얘를 태워가지고서는요, 피스톤 운동을 한단 말이지. 그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바퀴, 피스톤의 운동이 바퀴에서의 운동,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전달되게 되는데, 화학 에너지가, 휘발유가 100%였어. 피스톤 운동하는 게 26%야. 대부분 엔진 부분 열로 인해서, 엔진에서 열을 발생하잖아. 날아가고. 배기가스나 마찰 열로 인해서 또 날아가고. 기타 이제 이 안에서 쓰는 것들 9%. 그래서 전체 총합은 같다라는 얘기야. 이 합과 이 합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 휘발유 값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네,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된다. 오케이, 우리 개념 확인해보고 바로 화성 연료의 사용으로 가자. 에너지를 이제 효율적 이용에 대한 얘기인데, 화석 연료의 사용. 화석 연료가 뭔지 알죠? 우리가 생물 유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땅 속에 묻혀서 효율적 이용인데, 이 화석 연료 사용. 이게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생물 유해나 이런 것들 그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묻혀 있다가 만들어진 거죠. 석탄, 석유,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석연료죠. 오늘날은 이제 그 화석연료가 주 에너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 왜 석유라든가 이런 운송, 조리, 뭐 난방 이런 것들 전부 다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 이 에너지 효율이라는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열이 발생한단 말이지. 이 버려지는 열들이 있어. 그래서 공급한 에너지가 모두 다 쓰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사용되고 있느냐, 그 비율 얘기하는 게 에너지 효율. 그래서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에는 공급된 에너지 양이죠. 분의 사용된 에너지 양 곱하기 100이야. 100%가 될 수 없어요. 항상 효율은 1보다 작아요. 자, 효율이 높으면 뭐 좋은 거겠지. 그죠? 효율이 높을수록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 많다는 얘기니까. 근데 효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열기관인데, 그럼 이 열을 받아 가지고서는요, 이거 일을 하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모터, 그죠? 자동차 모터 얘기하는 거, 엔진.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이라든가 뭐 증기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기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데, 화석연료가 연소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제 동력으로 얻어내는 거지. 이거 봐봐요. 가솔린 기관의 열효율이 26% 정도 되고 디젤 기관의 열효율이 37%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왜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왜 디젤 기관 많이 쓰고 있죠, 그죠? 힘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열효율이 그만큼 높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열기관 작동 원리가 높은 온도의 고열원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야. 이게 이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뭘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저열원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방출된 열 에너지는 뭐야? 버려지는 열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실제로 쓰인 거는 뭐야? 일한 거지.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열 효율은 공급된 에너지 분의 열기관이 한 1 곱하기 100으로서 하게 되는 거죠. 보자. 여기 지금 공급된 에너지가 150kJ인데 엔진이 하는 일이 30kJ야.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공급된 에너지 분의 한 1, 그죠? 곱하기 100해서 20%, B는 25%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열 효율이 누가 더 높다는 얘기야? B가 더 높다라는 걸 의미해줘. 그래서 연료를 더 적게 사용하는 게 B, 이산화탄소도 적게 배출하는 게 B, 그죠? 열 효율이 높을수록 그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이용하는 거 효율적인 이용인데, 이 에너지가 절약되게끔 하는 이제 효율적인 이용들이 있죠. 그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되죠. 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애들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조명기구로는 LED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것들. 보시면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엔진이 둘 이상이 있는,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는 2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진다는 뜻. 그지? 2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지는 거.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기술, 자동차에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전기 모터까지 또 따로 달려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동을 걸어, 뭐야, 전기 모터가. 그러니까 연료가 시동 걸 때 쓰이는 게 절약되는 거지. 엔진하고 모터가 같이 돌아가면서 오르막을 오르겠지. 내려갈 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서 배터리에 저장되게끔 내리막길에선 저장했다가,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정속 주행할 때는 이제 엔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요, 전기 모터하고 엔진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엔진만 쓸 때보다는 버려지는 열을 최대한 전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이 그만큼 높다라는 그런 얘기죠. 조명기구도 그래요. 백열등 쓸 때는 5에서 10% 정도밖에 열로 그 빛으로 바뀌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대부분 열로 이제 백열등 만져보면 되게 뜨겁잖아. 형광등은 21%. 근데 요즘 LED등 많이 쓰죠. 다들 이걸로 바꾸고 있지, 그지? 20에서 30%까지. 형광등보다 수명이 또 3배나 길어. 한번 사서 껴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 이런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연료율이 높은 거를 이용하는 거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 보시면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많이 봤죠.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데다 많이 붙어 있잖아, 그죠? 자, 1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등급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1등급일수록 효율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고,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실시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에너지 절약이라고 딱 하고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이라고 돼 있죠. 이 대기전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전기를 껐어, 그러니까 컴퓨터를 꺼더라도 플러그만 꽂혀 있어도 소모되는 전력을 얘기하는 거야. 응? 자, 그런 것들이 이제 6에서 11% 엄청난 거죠, 이것도. 그래서 대기전력 줄이는 방법이 뭐야? 플러그 그냥 뽑아놔야 되는 거지. 아니면은 전력 자동 차단 멀티탭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던가.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발전도 하고, 지열 냉당막 시스템에다가 태양 열급탕에다가 빗물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남는 전기 또 밤에 사용한다던가. 이게 이제 단열을 굉장히 중요시 해가지고요, 단열을 통해서 외부와의 열 출입을 굉장히 차단을 많이 하고,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 거야? 태양이나 지열이나 풍력에서 에너지를 얻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최대한 이제 에너지를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얘기예요. 오케이.